네, 치아가 빠지거나 또는 심한 손상이 일어나면 더 이상 치아 본래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돼서 이 자연 치아 대체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그 치료 방법으로 이제 임플란트가 많이 대중화됐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임플란트를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지, 통증을 줄일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으신데 그 궁금증 풀어주실 치과 전문의 송영국 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임플란트는 근데 네. 영구적인 거 아닌가요? 다들 그렇게 생각하셔서 네. 사실은 치과 의사들이 많이 부담을 갖고 있는데요. 임플란트는 크게 일체형과 분리형 임플란트도 나뉘는데 네. 일체형 임플란트는 뿌리 속에 턱뼈 속에 들어가는 뿌리 부위와 음식물을 씹을 수 있는 보철 두 파트로만 이루어져 있고 이 두 파트를 연결하기 위해서 기둥 구조를 갖게 되면 분리형 임플란트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임플란트를 어떻게 하면 오래 쓰느냐를 도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요 기둥 구조 네. 분리형 임플란트에 있어서 요 지금 빈 공간이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대부분들 이 기성으로 하게 되면 이런 빈 공간이 생기게 되고 넓으면 넓은 대로 맞춤형 기둥을 만들게 되면 이 공간이 일률적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음식물을 씹을 때 한 가운데만 씹을 수도 있지만 가장자리를 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간이 이렇게 균일하게 된 경우가 임플란트 수명은 훨씬 더 기를 수가 있고요. 일체형 임플란트에 있어서는 요 좁은 네. 지름 자체가 4.0 이상이 되면은 수명이 훨씬 더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실 때 나는 어떤 회사의 재료를 썼다 이쪽만 초점을 맞추시는데 그런 것보다는 이런 분리형과 일체형 임플란트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계시는 원장님을 만나게 되면 개개인의 몸에 맞는 임플란트를 해드렸을 때 임플란트는 평생 쓰는 거는 아니지만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네. 사실 많은 분들께서는 이제 외제 거냐, 국산이냐 네, 그런 걸 많이 맞습니다. 얘기를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분리형이냐, 일체형이냐 이걸 좀 잘 네네.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외에 또 어떤 것들을 또 좀 주의해야 될까요? 네, 보통 저희가 이제 임플란트가 턱뼈 속에 들어가서 턱뼈하고 뿌리 부분하고 얼마나 굳게 붙느냐. 나무가 땅 속에 깊이 박혀 있으면 태풍이 불어도 건강하듯이 턱뼈와 이 임플란트 뿌리가 얼마나 강하게 붙느냐가 임플란트 아. 수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그렇겠네요. 네네. 네. 그래서 임플란트 이 뿌리 부위에 있어서 생산된 지 1, 2주 이내냐, 3개월 이상 됐느냐에 따라서 수명 차이가 있게 됩니다. 네. 도표를 통해서 실험한 결과를 보여드리면 이런 원판형으로 임플란트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생산 당일날 물을 떨어뜨렸더니 전부 다 젖어들었죠. 하루가 지났을 때는 80% 정도만 축축히 젖어들었고 일주가 됐을 때는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한 4분의 1 정도만 적셔졌고 3개월이 지났을 때 물론 3개월 동안 잘 보관을 했던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떨어뜨렸을 때 이렇게 물방울이 맺히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우의 실험을 토대로 실제적인 임플란트 뿌리 부위에다가 생산 일주일이 된데 물을 3방울을 떨어뜨려 보니 촉촉히 젖어들었고 3개월이 된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방수옷에서 비를 튕기듯이 이 물방울 자체가 촘촘히 맺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실험을 토대로 뼈 속에 들어갔을 때 생산된 지 1, 2주 이내에 임플란트가 됐을 때는 피가 많이 와서 달라붙기 때문에 표면에 피가 많이 달라붙을수록 턱뼈는 더 강하게 붙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드시는 음식은 아니지만 임플란트에 있어서도 생산된 지 1, 2주 이내에 신선한 임플란트를 쓴다면 수명적으로 훨씬 더 오래 쓸 수 있다는 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음식만 유통기한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네.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네. 한 달 이상 된 거는 네, 좀 못 쓰겠네요. 이 네. 방송을 보시면서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임플란트의 어떤 법적인 유통기한은 5년을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5년 이내에 제품을 썼을 때는 인체에 전혀 해가 끼치지 않는데 단 1, 2주 만에 어떤 제품이냐 그 이상이냐에 따라서 수명 차이는 있을 수가 있죠. 그렇다면 지금 질문 주신 대로 한 달 이상 방치됐거나 3개월 이상 치과 안에 있는 생산된 지 오래된 임플란트는 과연 그런 걸 심으면 수명이 짧아지는 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화면 보시게 되면 수술 받으실 분을 미리 IT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상에서 모의 수술을 해서 사이즈를 결정이 되고 네. 결정된 사이즈를 이렇게 4개까지 꽂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두 번째 화면 보시면은 환하게 빛이 들어와 있죠. 네네. 이 자외선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식기 세척기라든가 많은 데서 자외선 빛이 있는데 굉장히 그거보다 몇백 배의 강한 파장으로 힘을 주게 되면 13분의 어떤 과정을 통하게 되면 이런 신선한, 다시 말해서 오랜 기간이 됐지만 5년 이내의 임플란트라면 이런 기계를 통해서 신선화 과정을 통하게 되면 피가 많이 와서 달라붙어 주게 되고 기간이 오래됐지만 제작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이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기계를 통해서 임플란트 수명을 갖다가 얼마든지 연장할 수 있다는 점 다시 강조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수명까지 알아봤고요. 자연 치아 대체 치료인 임플란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어떤 치과 진료보다 절개하고 꿰매는 과정에서 생기는 통증에 네네. 대한 좀 부담이 클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실은? 보통 이제 치아가 빠지셔서 치과에 가시게 되면 네. 임플란트를 접하실 수밖에 없는데 네네. 이 임플란트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를 노출시키느냐 아니면 저희가 구멍 내고 왜 종이에 펀칭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잇몸을 갖다가 펀칭함으로써 아주 쉽게 가져갈 거냐. 요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금 화면 전에 동영상 좀 2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통해서 임플란트 시술 과정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잇몸을 절개하고 턱뼈를 노출시키고 이제 치과 의사가 직접 눈으로 확인하려고 벌리는 건데 그 상태에서 원하는 사이즈까지 홀을 조금씩 넓혀가서 원하는 사이즈의 임플란트 뿌리를 화면에서처럼 심게 되는데 이때 잇몸을 벌렸었기 때문에 턱뼈 노출을 막고자 저렇게 꼬매는 과정이 필요하고 네. 하지만 잇몸을 절개하지 않고 펀칭하듯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바로 잇몸을 구멍만 내서 임플란트 뿌리를 심게 되면 좀 전에 보셨던 거에 비해서 잇몸을 절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훨씬 더 편안한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네네네. 8개의 어떤 임플란트가 식립되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윗턱과 아래턱에 틀니를 끼시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데 위에보다는 아래가 상대적으로 더 불편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틀니의 특성상 처음 턱뼈 위에 틀니가 올라가게 되면 처음에는 이 턱뼈가 견디지만 점점 흡수가 되면서 나중에는 이 덜컹덜컹해서 말씀하실 때도 좀 힘들어지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러한 틀니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8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틀니로부터 벗어나게 되는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 잇몸을 갈라서 절개해서 꼬맨 흔적이 있고 두 번째는 실밥 흔적이 없죠. 똑같이 수술 당일날 찍은 사진인데 첫 번째 사진처럼 절개하게 되면 일단 잇몸을 잘랐기 때문에 피가 네. 많이 나고
잇몸을 벌리다 보니 턱뼈가 노출되었기 때문에 부을 수가 있고 통증이 심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두 번째처럼 수술을 하게 되면 출혈, 통증, 붓기가 현저히 감소될 수가 있고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20년 이상 임플란트를 수술하면서 느낀 점은 첫 번째처럼 절개했을 때보다는 무절개 방식, 펀칭했을 때가 조금 더 임플란트 수명이 길어지는 걸 보면서 조건만 된다면 절개보다는 무절개를 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절개 방식이면 이제 네. 치료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네. 자 그렇다면 저희가 예후가 좋은 사례를 좀 준비했습니다. 예. 좋은 사례 한번 보면서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예, 지금 화면 보시게 되면은 4개의 치아를 갖다가 뽑고 종래의 수술법은 상악동을 톡톡톡톡 쳐서 저렇게 올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올라간 막이 내려오지 않도록 뼈 이식을 하고 이 뼈들이 굳는 데까지 또 6개월을 기다려서 10개월이 지난 세 번째 수술을 통해서 뿌리 부위가 식립이 되는데 이러한 수술법보다는 치아를 갖다가 뽑은 당일날 네. 바로 톡톡 쳐주는 거죠. 그래서 4개월 뒤에 있었던 일을 뽑은 당일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뼈 이식이 끝나고 나면 컴퓨터에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 당일날 뿌리 부위까지 심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동영상의 차이점은 10개월의 기간이 걸려서 과연 임플란트가 식립될 거냐, 이를 뽑은 그날 뿌리 부위를 심을 거냐, 기간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잇몸을 절개하고 꼬매는 과정이 3번 있었는데 수술 횟수가 줄었고 또 이런 수술 횟수가 줄었다는 거는 병원 내원 횟수가 줄기 때문에 요새 다들 치과 오실 때 너무 긴장하시는데 네. 수술 횟수, 시간, 내원 횟수가 준다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분 보시면 69세에 고혈압과 고지혈증을 가지신 분인데 첫 번째 사진 보시면은 4개 치아가 지금 우측 부위에 안 좋으시고 더 이상 이제 움직여서 진지를 못 드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는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두 번째 사진이 10개월 걸려서 이루어진 사진이 아니고 당일날 뽑고 바로 상악동 거상을 하고 치아를 갖다가 뿌리 부위까지 심어 주었기 때문에 하루에 이런 과정이 이루어졌다는 거. 그래서 이분의 경우에 가능했던 거는 상악동까지의 뼈가 1.5mm밖에 없었지만 이 뼈가 다행히도 굉장히 튼튼했어요. 네. 그래서 바로 이제 컴퓨터에서 모의 수술하고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수술을 해드린 아주 좋은 사례가 되고 이분의 경우에 이제 고혈압이 있으셔서 내 몸에 이게 임플란트가 들어가면 내가 얼마나 힘들까 이거를 너무 고민을 하셨는데 이분의 경우 살짝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한 수술이 됐던 좋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악동 쪽에 네, 이제 네. 사례를 봤는데 밑에 같은 경우에는 아랫입 같은 경우에는 네. 턱 뼈가 좀 부족한 경우가 많잖아요. 이럴 네네. 때는 좀 그 어떻게 신경선 때문에 이제 부족한 경우가 많이 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오셨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많이 하세요. 네. 하나는 임플란트 하면 얼마나 오래 쓰시나요고 또 하나는 턱뼈가 너무 부족하다는데 혹시 이것도 수술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턱뼈가 부족하신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좀 드리고자 나왔는데 동영상 3개를 통해서 좀 자세히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양쪽에 보폭이 부족한 경우인데요. 잇몸을 갖다가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가르고 가운데에서 일단은 식립 자리에 작은 홀을 내고 이 홀과 홀 사이를 톱날로 벌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양쪽으로 벌어지는 이 뼈가 완전히 분리되면 수술을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다시 벌리고 조금 더 넓은 홀을 내서 충격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톱날도 조금 더 넓은 걸 써서 양쪽 뺨 쪽과 혀 쪽의 뼈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잘 형성이 되면 임플란트 뿌리 부위를 지금처럼 심고 지금 벌어진 가운데 부위만 뼈 이식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예후가 좋은 턱뼈가 부족하지만 수술이 됐고 두 번째 동영상 보시게 되면 네네네. 같은 방법이지만 이번에는
혀 쪽에 뼈를 놔두고 네. 의도적으로 뺨 쪽에 위치해서 심는 겁니다. 약간 바깥쪽으로. 네네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양쪽으로 벌렸을 때 아무는 것이 장점이 있지만 네. 또 이렇게 한쪽 벽이 완고하게 있는 경우에 바깥쪽만 뼈 이식을 했을 때는 수술 부담이 조금은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건이 된다면 턱뼈가 폭이 부족해도 이런 두 개의 동영상을 통해서 하실 수가 있고, 좀 전에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이제 신경 때문에 네. 길이가 너무 가까운 경우, 이 경우에는 종래의 방법대로 그대로 홀을 형성하되 네. 컴퓨터에서 미리 분석해서 짧게 형성하는 거죠. 신경이 안 다치게. 뿌리를 네. 네네. 그래서 지금 뿌리를 노출된 부위가 내면이 다 발생된 거죠. 앞에랑 네네네. 틀리게. 그래서 내면을 다 이렇게 덮어주게 되면 안정된 수술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뼈가 부족하신 분들이 희망을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수술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고, 한 가지 제가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분들을 어쩔 수 없이 지금 잇몸을 절개하고 있는데 최대한 이런 분들을 무절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수술법이 좀 나왔으면, 그리고 그런 방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정말 뼈가 안 좋으신 분들도 무절개로 하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0대 여성분이세요. 네네. 네. 근데 이제 3년 전에 좀 암 수술을 하신 네네. 분이시네요. 암 수술하신 분들이 이제 방사선 항암 치료를 하셨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최소 6개월이나 1년 기간이 지나서 가능하신데, 네. 이분의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암 수술에 어떤 문제도 있었지만 턱뼈가 길이도 부족하고 폭도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은 많은 치과에서 임플란트 수술에 대해서 문의를 했지만 불가능하다고 표현을 받으셨고 어쩔 수 없이 2년 동안 부분 틀니를 장착하고 계셨습니다. 근데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수술법 첫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를 혼용해서 화면의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양쪽에 5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셨고, 이분의 경우에도 이제 너무 긴장을 많이 하셨고 전에 수술에 대한 기억이 있으셨던 분이라 주무시면서 하는 수면 임플란트를 통해서 주무시는 동안 5개의 임플란트를 잘 드렸고, 이로 인해서 3개월이 지났을 때 지금은 부분 틀니로부터 벗어나서 편안한 생활을 하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틀니가 사실 이제 좀 불편해가지고 임플란트로 교체하신 분들도 정말 네네.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임플란트로 교체를 하면 몇 개까지 좀 식립이 네. 가능한가요? 네. 보통은 이제 틀니를 너무 오랜 기간 장착하고 계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처음에는 턱뼈에 잘 안착되는데 한 해 한 해 감에 따라서 이 뼈는 계속 녹아내리고 틀니는 이제 이렇게 떠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옵션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이 단추, 똑딱이 물리듯이 2개의 임플란트만 심어서 틀니는 틀니인데 똑딱이 장치를 물리는 경우가 있고, 네. 두 번째 방법은 이 앞니 쪽에 3개나 4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6개 이상의 치아를 고정시키고 부분 틀니를 하는 방법이 있고, 여건이 되고 경제적인 여유만 되신다면 최소 6개나 8개의 임플란트를 심으시게 되면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영상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똑딱이 단추 2개의 역할이죠.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2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 상태에서 틀니 안쪽과 잇몸에 박혀 있는 뿌리 부위가 이제 똑딱이 단추에 연결하듯이 연결이 되면 네. 아무것도 없을 때보다는 저장력이 많이 좋아지고, 이 방식보다는 지금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임플란트를 심는 거죠. 그래서 이 3개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6개 치아를 만들어주면 뒷부분만 완전 틀니에서 이제 부분 틀니로 바뀌는 거고, 네. 밤마다 틀니를 빼놓으셔야 되는데 앞니는 남아있기 때문에 이제 자신감도 생기시는 거고요. 근데 뼈 조건만 틀니를 너무 오래 끼시지만 않았다면 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최소 6개 또는 8개의 임플란트를 심고, 이런 경우에 또 고정이 잘 되면 저런 기둥을 당일날 장착하고
임시 치아까지 당일날 만들어주면서 편안한 생활을 수술 당일날부터 할 수 있는, 그래서 화면에 보신 것처럼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화면 볼까요? 네. 첫 번째 방식 보시면 동영상에서 보셨던 2개의 똑딱이 단추가 되는데, 저런 방식이 됐을 때는 완전 틀니에 비해서 한 5배 정도는 저장력이 뛰어날 수가 있고 음식 종류도 그만큼 많이 드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부분 틀니 방식으로 바꿨을 때는 한 10배 정도 편해지실 수가 있고, 맨 마지막에 있는 6개의 임플란트, 더더군다나 꼬맨 자국이 없죠. 그래서 틀니를 적당한 때 임플란트로 바꾸시게 되면 무절개 방식으로 저렇게 수술을 하시면 편리하기도 하지만, 무절개로 했든 절개로 했든 6개 이상의 임플란트를 이용해서 고정식으로 가져가면 이제 빼고 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생활은 너무나 편안하고 못 드시는 음식 없이 뭐든지 다 드실 수 있기 때문에 사실 할 수만 있다면 세 번째 방식으로 100세 시대를 준비하시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026938-2060, 026938-2060으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상담 전화를 예. 주고 계셔서 잠시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네.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 치아가 하나 예전에 그 신경치료를 받고 있었던 건데요. 네네. 네. 이제 신경치료가 안 되고 네. 잇몸이 많이 부어 있어요. 네네. 그래서 그 잇몸이 가라앉으면 치아를 빼야 된다고 하는데, 예. 예, 그거를 빼면서 바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네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많은 원장님들이 알고 계신 거는 지금 사모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치아가 네. 부어 있으면 붓기가 가라앉고 빼는 걸로 저희는 학교 다닐 때 배웠고 그렇게들 알고 계신데, 실제적으로 부어 있는 경우에라도 항생제하고 소염제를 이틀 이상만 드셔서 몸 안에 약 성분이 있는 상태에서는 치아를 뽑았을 때 어떤 부작용이 생기지 않을 수가 있고요. 가라앉은 다음에 빼려는 이유는 혹시나 이 부어 있는 상태에서 치아를 뺐을 때 많이 더 부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틀 이상 미리 항생제, 소염제를 드시고 뽑으면 그 문제는 해결이 되고요. 아까 동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이 치아를 빼고 몇 달 기다렸다가 뼈 이식만 하거나 그날 뼈 이식과 임플란트 뿌리를 같이 심더라도 시간이 걸리게 되는데, 그 치아가 만약에 아래턱의 경우라면 최소 2달에서 3달 사이면 빼면서 바로 심었을 때 과정이 끝날 수가 있고 내원 회수가 줄 수가 있고, 위턱의 경우에는 한 3-4개월 정도면 과정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단 한 가지 전제 조건은 사진 정보상으로 뿌리 쪽에 염증이 너무 심해서 임플란트를 심어야 되는 길이가 10mm나 13mm 정도 심게 되는데, 그거보다 염증이 더 많아서 고정을 얻을 수 없을 때는 죄송하지만 빼고 6주 후에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빼면서 임플란트를 바로 심고 염증이 있었던 부위만 깨끗이 잘 긁어낸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하실 때 주무시면서 하시면서 치아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화상으로는 좀 진단에 한계가 있지만요.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적극적으로 치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자,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다른 게 아니고요. 네. 네네. 그 위에 성건이 2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그 지난철 같이 생긴 걸로 이렇게 부착을 해서 이렇게 쓰다가 그게 전부가 다 빠지면서 네네. 이빨 뿌리는 2개가 남았는데 그거를 빼면서 바로 임플란트가 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밑에 턱은
이제 오래되니까 이게 이제 그 부위가 줄어들어서 예. 이틀이 부족하면은 보강을 해서 임플란트를 이렇게 부분 심어줄 수도 있다고 그래서 네네네. 그런 것이 궁금한데 그런 네. 네. 자, 두 가지 질문 예, 주셨네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뿌리만 남았을 때 그 뿌리가 잇몸 기준으로 잇몸 위쪽으로만 남아 있다면 본니를 살려서 그 안에 기둥을 넣고 치아를 씌워주는 게 가장 좋고요. 만약에 이 뿌리 부위가 불행히도 턱뼈, 치조골 아래까지 깨져 있는 경우라면 어쩔 수 없이 뽑고 뽑은 당일날 바로 심는 게 중요합니다. 그 왜 중요하냐면 이 앞니 쪽은 뼈가 좀 얇아요. 근데 이 치아를 빼고 3, 4개월을 기다리다 보면은 이 보폭이 많이 주는 경우를 제가 20년 넘게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 앞니 쪽 같은 경우에는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는 게 중요하고요. 이 아래턱의 경우에 있어서는 머리에서부터 4번째와 5번째까지 신경관이 내려오는데 이 신경관과 턱뼈의 길이가 몇 미리가 남았느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3mm 이내라면 어쩔 수 없이 수술하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2년 이상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 앞니 쪽에서만 임플란트를 심어서 똑딱이로 연결하거나 앞에서 보여드린 부분 틀리 방식. 근데 가끔은 이 신경관과 관 사이에 5개나 6개의 임플란트를 심어서 고정시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진 진단을 통해서 밑에 쪽에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거듭 당부드리고자 하는 거는 치아를 빼면서 바로 심을 수 있는 병원을 좀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왕이면 내 몸에 임플란트가 들어오는데 얼마나 힘들까 긴장하신 것 때문에 수술 끝나고 꼭 내과에서 몸살 감기 치료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기 때문에 주무시면서 치료하는 병원을 좀 찾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주신 거는 다 가능할 것 같고요. 치아를 빼면서 심는 병원, 아래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몰쳐서 심든 뒤쪽까지 뼈 보강을 하든 기간을 줄이면서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으셔서 100세 시대 대비해서 좀 편안한 생활을 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점 잘 참고하셔서 네, 본격적으로 치료를 적극적으로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청자 한 분들 이렇게 만나봤었고요. 계속해서 궁금한 점은요. 사실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또 부작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까요? 예, 많은 수술에는 항시 부작용이 따르는데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아래턱에서는 신경관이 머리에서부터 내려오는데 아래턱이 어금니 쪽에 수술할 때 혹시 신경을 건들지 않을까 하는 부작용이 하나가 있고 이 위턱의 경우에는 눈과 코와 어금니 사이 앞에서 동영상에서 상악동이라고 말씀드린 광대뼈 안쪽에 빈 공간이 있는데 수술 과정에서 이 막 자체가 손상이 오게 되면 축농증이나 비염으로 고생하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이 두 가지 수술법 자체가 요즘은 부작용이라고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컴퓨터가 많이 개발되고 하면서 IT 기술 발전으로 인해서 미리 모의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부작용 없이 임플란트는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더 컴퓨터 모의 수술하고 수면 치료하면서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병원을 찾게 되면 임플란트 수술도 부작용 없이 편해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이제 마지막 시청자 한 분 만나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딴 게 아니고, 예. 네. 제가 지금 당뇨가 있거든요. 네, 일까지는 네. 안 해도 있는데, 이제 밑에 앞니는 알을 다 6개가 내내입니다. 근데 네, 네. 양 어금니가 지금 이게 그거 틀니를 해놓고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런데 이제 위에는 요번에 또 이제 그래서 새로 했는데 밑에 이는 틀니가 있는데 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이가 7개에서 한이 그거는 흔들려서 거기 이제 빼모하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아, 6개는 예. 건강하고 한 개는 아예 살아 있어도 흔들려 뺄리라 예. 예, 그런데 예. 이래 당뇨가 약간 있어도 이래 앞니 내인데 양쪽에 임플란트를 할 수 있나 없나 그거 물어보려고. 아, 네네. 그러시군요. 네. 아, 네.
실제적으로 어제도 제가 당뇨 고혈압이 있으신 분을 수술을 해드리고 왔지만요. 많은 분들이 똑같이 질문을 하세요. 근데 하나만 명심해 주시면 되는데 평상시 공복 시에 유지되는 혈당만 수술하는 날 똑같이 유지가 되면 되거든요. 수치가 예를 들어서 뭐 200까지 진지 드시고 2시간 후에 나왔다고 이걸 너무 낮춰서 수술에 오시게 되면은 사실은 몸에 변화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어머님께서 갖고 계시는 당뇨 수치만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문제가 없고요. 오히려 이제 당뇨보다는 수술한다는 어떤 공포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살짝 주무시면서 치료를 하면 되고 하지만 이제 당뇨 있으신 분들이 3분 중에서 1분 정도, 33% 정도가 어떤 부분이 있으시냐면 저희가 봤을 때는 수술 부위가 굉장히 깨끗하고 안 아프셔야 되는데 한 2주 가까이 계속 아파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통증이 좀 있으시군요. 네네. 그래서 그 부분하고 남자분들 중에서 가끔 이제 흡연까지 하시게 되면 당뇨 있는 분들이 잇몸이 잘 이렇게 안 붓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당뇨 있는 분들은 절개보다는 구멍만 내서 무절개로 해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이유가 구멍을 조금만 냈는데도 상처가 좀 커지는 경향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모든 문제들은 수술하시고 2주만 잘 견뎌주시면 다 해결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하나 더 문제는 당뇨 있으신 분들은 이 잇몸이 더 급격히 가라앉기 때문에 틀니를 어금니 쪽에 부분 틀니를 끼시게 되면 뼈가 자꾸 가라앉아서 이 신경관까지 거리가 너무 짧아지면 뼈가 부족한 경우에 아까 보여드린 그런 복잡한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용기 내셔서 근처에 당뇨 있으셔도 주무시면서 잘 치료하는 병원을 찾으셔서 좀 서둘러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어금니가 없으시면 어금니는 뿌리가 3개 이상이라 힘을 콱콱 받아주는데 어금니가 없으면 이 앞니들은 뿌리가 한 가닥이기 때문에 부딪힐 때 수명이 많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금니 없는 분들일수록 특히 임플란트를 좀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 건의해 주신 이 점 잘 참고하셔서 치료를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상담을 끝으로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국 원장과 함께 임플란트 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계속해서 2부에서는요. 네, 알레르기 질환에 대해서 전문의와 함께하는 자세한 상담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